자, 다음으로 세 번째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눈여겨볼 만한 유망지역 전격 분석입니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부동산 관련 고민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등 세금이나 증여 관련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과연 내가 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한번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좀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자, 실거주자, 네. 무주택자나 일시적 이주택자들, 과연 어떤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선 돈이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금. 네. 그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는데 만약에 이제 강남 지역이라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가장 유명한데 가장 적은 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못난 일 사야 됩니다. 그게 쌉니다. 입주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거를 비싸게 사면 오래도록 자금이 묶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특히 이제 서초 지역이라든지 방배 지역. 이 방배동은 이제 그 11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고 대부분 단독주택인데 재건축합니다. 네.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바로 이웃 동작 지역도 괜찮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 방배동 사당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쪽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그 이수역에서부터 사당역 사거리까지 오른쪽으로는요.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전. 네, 거기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저쪽도 동쪽으로 가면 송파 지역도 이제 마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쪽 괜찮고요. 강북으로 건너가면은 대부분 재개발 사업주가 많습니다. 특히 은평이나 또는 역촌동이나 대조동이나 또 이쪽은 뭐 불광동 쪽은 지금도 많은 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 들었는데 거기도 저 같으면은 네. 다세대 지하방을 사겠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묶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도 입주권 나옵니다. 그 이자 계산하면 추가 부담금 더 작은 걸 사는 게 나아요. 예, 그런 지역. 특히 이제 지구 지정이 된 지역, 특히 서울시가 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동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노원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상계동 지역은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리모델링 해도 수익률이 별로 없는데 이 강북구나 성북구 쪽으로 오면 재개발 사업 지구가 수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동대문이나 또는 그 동대문구도 저기 저기 그 중간동까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의 재개발 사업 좀 괜찮고요.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를 거래되면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 가치가 있지 않은 부동산은 현재 가치가 높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실수요자라면 한 5년에서 10년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주택 가격은 신축 가격부터 5년까지가 좀 비싸고요. 또 10년 정도 되면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15년 넘으면 뭐 리모델링 가능하지만 그래서 10년 전 되는 주택으로 옮기되 자기 분수에 맞으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 예전엔 그랬죠. 새 울고 물소리 나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산속에 뭐 숲대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도로로 나와서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도로 교통에 편리한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남이 24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중동 1지역, 3지역, 단대지역, 상대원 3구역 이쪽은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수진동이나 태평동이나 은행동은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이런 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단지를 사놓는 게 작은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광명시가 지금 또 이 R-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분양하고 3,400세대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그 뉴타운 지역은 거의 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만약에 보합세대지 약보합세대로 돌아선다면 그 역시 투자 가치가 있는 이유가 광명은 광명시흥지구가 7만 가구나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아닌가. 그 이외에도 뭐 돈만 있으면 많이 투자하면 좋은데
또 세금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지역에 내가 필요한 면적 규모의 적정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교통이 좀 편리한 네. 좀 시끄러운 곳에서 매입을 해라라고 네. 말씀하셨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좀 명시하면 서초의 방배, 그리고 동작구의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송파구 마천, 강북 지역 전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네, 근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든 또 바뀌든 일단 부동산 가격은 그 타임라인과 페이먼트 라인을 보면은 상승 우상향되면서 상승 곡선에서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전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요. 지금 상승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심지에는 그럴 겁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네.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 한 말씀, 유망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역시나 이제 오세훈 시장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오세권. 이게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세권을 좀 주목해야 받는다. 서울 시내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 뭐 학세권, 몰세권, 수세권, 숲세권 이렇게 해서 이제 오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오세권을 갖춰준 곳이 옥수동, 뭐 흑석동, 신천동, 전농동, 광장동.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랑 다 비슷해요. 그래서 워낙 이 수요도 많고 워낙 그 인기 지역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건의 세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거론됐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신속통합 기획,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미가 2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거의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는 그 도시 계획 결정 부분이 이제 5년 걸릴 거 한 2년 반,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뭐 심의도 1년 6개월 걸리는 걸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얼마 전에 또 음마 아파트가 신청했다는 이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본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신속통합 기획에 들어가는 뭐 목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이라면 또 이런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오세권, 네. 오세권과 그리고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한번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무주택자,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청약 시장이 있습니다. 청약 시장에 대해서 노려볼 만한 곳, 그리고 청약 제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바꿔주면은 좀 더 실수요자들이 좀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으신 지금 말씀이시죠? 불만이 있어요. 네, 불만. 3기 신도시가 전부 31만 가구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그 사전 청약이 3만 200 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 한 6만 한 5천 가구 정도 사전 분양을 할 계획인데요. 이 전체 물량의 85%가 그 일반 그 청약자가 아니고 특별 공급입니다. 일반 청약자는 1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청약 통장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또는 무주택 기간이나 또는 부양가족 수를 따지다 보니까 이 가점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30대, 40대가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 제도를 세대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000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면 30세대의 무주택 비율, 40세대 무주택 비율, 5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0대 무주택자가 전체 가구 수의 30%라면 분양 물량의 30%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0%가 40대가 40%라면 40%를 배정하고 50대, 60대는 집이 있겠죠? 여기는 20%, 10%를 배정해서 그 세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30대가 40대, 50대한테 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 지역에서 가까울수록 돈 된다. 강남.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기 신도시가 지난해로 입주 3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모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89년, 90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의 물량이 전부 29만 2천 가구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보다 적습니다. 3기 신도시는 31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중동, 3번인데 그중에 어디가 가격이 가장 높을까요? 역시 분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에서 가까워서래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딜까요? 신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탁지개발지구의 과천이 48만 평입니다. 여기가 가장 가깝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남 교산지구가 아니겠나.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또 따라가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 지역이 다 경계선에 있지만은 고향 창릉지구가 3만 가구 넘어 3만 8천 가구입니다. 꽤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 좀 떨어져 있으면서 규모가 큰 데가 바로 왕숙 1, 2지구인데요. 여기 6만 6천 가구나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왕숙지구에서 서울로 진입하기는 도로가 딱 한정돼 있어요. 구리시로 가는 도로와 올림픽대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GTX 선이 있는데 그게 전체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서 신도시에 받는다면 강남에 가까운 지역. 자, 서울 시내에서는 여유가 있다면 물론 강남에서 재건축으로 남는 잉여분 그거를 분양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강북도 일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금년도도 꽤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수도권에서 재건축 시장에서 잉여분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광명시가 좀 있는 편입니다. 광명시가 지금 3,400가구 중에서 약간 1,000가구 정도가 분양을 좀 할 계획이고요. 성남시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도 고양 중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잉여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잉여 부분을 쫓아서 분양을 받는 것도 당첨된다면 아마 로또가 아니겠나. 어차피 그 분양을 받게 되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한 7,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청약 시장을 준비하는 우리 실수요자들에게 강남을 기점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청약을 넣어봐라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올해 눈여겨볼 만한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